어서들 오셨나요? 옛날 이야기 도감의 혜원입니다. 오늘도 제 작은 책방에 발걸음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등잔불 아래 조용히 펼쳐지는 옛날 이야기 한 자락.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을 데워드릴까요? 그럼 이제 오래전 사람들의 지혜와 숨결이 담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지요. 자린고비 이야기 지나친 인색함의 결과. 옛날 어느 마을에 돈은 많지만 쓰기를 몹시 아까워하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자린고비라 불렀습니다. 그는 밥상에 국 한 숟가락조차 아껴 먹었고 반찬은 젓가락 끝에만 살짝 찍어 맛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손님이 찾아와도 물 한 잔 내주길 거렸고 집안의 등잔불조차 밤이 되면 금세 꺼버렸습니다. 그의 집은 겉으로는 크고 부유해 보였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냉기와 배고픔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자린고비는 이를 자랑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낌이 부자가 된 것이지. 그는 늘 그렇게 말하며 인색함을 정직한 생활의 미덕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끼는 것과 나누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었고 그가 걸어온 길 끝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린고비의 집은 겉으로 보기엔 큰 기와집이었다.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고 창고마다 곡식 자루가 가득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풍요로움 대신 적막과 삭막함이 가득했다. 밥상에는 늘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고 국은 맹물에 간장 몇 방울만 풀어놓은 듯 싱거웠다. 하인들이 조심스레 더 달라고 청하면 그는 곧장 얼굴을 찌푸렸다. 밥은 배만 채우면 되는 거지 맛을 보려고 먹는 게 아니다. 그의 인색함은 일상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다. 빨래는 옷이 닳아 구멍이 숭숭 뚫려야 새로 지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 발가락이 드러날 때까지 끼워 신었다. 겨울에도 불을 제대로 피우지 않았기에 집안은 찬 기운이 가득했고 하인들은 손을 비비며 추위를 견뎌야 했다. 손님이 찾아와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멀리서 친척이 찾아오면 그는 문 앞에서 반갑게 맞는 척하다가도 방 안에는 들이지 않았다. 어쩐 일인가? 아, 길이 멀었겠다. 그런데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으니 오래 머무를 수는 없을 게야. 그리고는 밥 한 그릇 내주지 않은 채 돌려보내기 일쑤였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알뜰함을 대단하다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를 흉보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부자라면서 손님이 와도 밥 한 술 안 내놓는다지? 쌀독이 가득 차 있어도 끼니마다 국물만 하고 산다던데.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럼에도 자린고비는 태연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자랑했다. 다들 흥청망청 쓰니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지. 나는 알뜰히 아껴 이렇게 부자가 된 게다. 하지만 그가 잊고 있던 사실이 있었다. 재산은 혼자만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써야 그 빛을 발한다는 것. 그의 창고는 점점 가득 차 갔지만 집안의 웃음과 따뜻함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자린고비의 인색함은 해가 갈수록 더해졌다. 집안에 쌀자루가 가득했지만 식탁에는 늘 보리밥 한 공기와 무김치 2조각뿐이었다. 그의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은 하인들도 들에서 수고가 많았으니 된장국이라도 한 냄비 끓이면 어떻사옵니까? 자린고비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사래를 쳤다. 된장 한 숟가락이면 사흘을 버틸 수 있지. 오늘 한 번에 냄비를 어찌 다 쓰느냐. 국은 물맛으로도 족하다. 그는 그릇에 물을 붓고 간장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보아라.
색만 나도 사람은 만족하는 법이다. 아내와 하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지만 더 말할 수 없었다. 마을에 잔치가 열리던 날이었다. 수확이 넉넉해 고을에서 풍년을 축하하는 큰 판이 벌어졌고 각 집마다 먹을거리와 땔감을 조금씩 보탰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린 고비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곳간에 곡식이 넘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린고비는 문간에서 팔짱을 끼고 사람들을 맞으며 태연하게 웃었다. 마을을 위해 기쁘다 하니 마음은 넉넉하오. 다만 우리 집도 사정이 만만치 않도. 쌀은 팔아야 값이 서고 나눠주면 습기가 차서 상하는 법. 대신 빈 자루를 드리기리다.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 그는 깨끗한 빈자루 서너 개를 내밀었다. 자루가 있으면 어디서든 곡식을 담을 수 있지 않도. 결국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고 사람들은 허탈하게 돌아섰다. 그날 밤 잔치판에서 누군가 말했다. 부자라 해서 마음까지 넉넉한 건 아니구나. 그 말에 여러 고개가 조용히 끄덕여졌다. 그의 인색함은 손님 대접에서도 정점을 찍었다. 먼 친척이 오랜만에 찾아온 날 자린고비는 마루에 방석 하나만 덩그러니 내놓았다. 길이 멀다 했으니 잠깐 앉아 쉬게. 물은 우물에 많으니 스스로 떠 마시게. 친척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저녁이나 함께 할 수 있을는지요? 자린고비는 일부러 하늘을 올려다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 오늘은 장정들이 들릴 을 하느라 밥이 모자라네. 다음에 오면 내가 성대히 대접하지. 그는 늘 다음을 기약했다. 그러나 그에게서 다음은 오지 않았다. 친척은 빈속을 부여잡고 저물녘에 떠나며 중얼거렸다. 문은 열려 있으되 마음은 닫힌 집이구나. 집안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오래도록 부엌을 지키던 노파아이는 어느 겨울날 짐을 쌌다. 도련님, 소인도 나이가 드니 추위를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오르지 않는 집에서 겨울을 나기는 어렵사옵니다. 자린고비는 돈깨를 치켜 세우며 말했다. 너를 위해 기름과 장작을 태우느니 나를 위해 아끼는 편이 옳다. 가고 싶으면 가라. 노파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훑어보고 고개를 숙였다. 이 집에는 냄새가 없습니다. 끓는 냄새, 볶는 냄새, 익어가는 냄새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란 냄새로 기억되는 법인데 그 말은 칼날처럼 방 안 공기를 가르고 사라졌다. 자린고비는 장터에서도 악명이 높았다. 곡식을 팔 때면 되레 저울을 의심하며 상인들을 몰아붙였다. 저울추가 비었군. 너희가 가루를 긁어냈지. 한 대를 들이밀며 여럿들이라 속이는 못된 손버릇 내 눈은 못 속인다. 상인이 억울하다며 저울을 뒤집어 보이면 자린고비는 다시 추를 빛에 비춰보았다. 햇빛 아래에서도 거짓은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의 말재주와 의심은 결국 장터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 어느새 아무도 그의 집 앞을 지나지 않았고 그의 문간에는 바람만 드나들었다. 겨울 폭설이 몰아치던 어느 날 지붕 기와장 사이로 물이 샜다. 하인이 지붕을 수리해야 한다고 아뢰자 자린고비는 고개를 저었다. 눈이 곧 그치면 저절로 마른다. 기와장 하나 교체하려고 기와상에게 밥값을 주느니 800에 하고 참는 편이 싸다. 밤바람이 들이치고 눈물이 맺히는 추위였지만 그는 군부를 아꼈다. 방의 옹벽이 눅눅해지고 책장이 곰팡이에 물들어도 그는 장부만 덮어쓰고 떨었다. 장내가 난 집에도 그는 빈손으로 갔다. 향 한 줌과 약 몇 조각만이라도 내라는 종손의 청에 그는
국화잎 한 장을 꺾어 향초 위에 얹으며 말했다. 꽃잎도 정성이다. 마음이 크면 재물은 작아도 된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날 이후로 누구도 그를 행사에 부르지 않았다. 그의 인색함은 신앙과 제사에도 스며들었다. 조상 제삿날 자린고비는 상을 최소한으로 차렸다. 북어 한 장에 무말랭이 한 접시 그리고 얇은 술 한 잔. 아내가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조상님들이 섭섭해하실까 염려됩니다. 그는 혀를 차며 답했다. 저승에서는 덧없는 허식이 보이지. 마음만 받으신다. 이마에 땀 한 방울 덜 흘리고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더 지혜지. 그러나 그날 밤 그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기가 발끝부터 기어 올라와 가슴께에 누웠다. 꿈속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조상의 손이 그의 장부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다. 너의 마음은 어디에 기록되었느냐? 누군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봄이 와도 집안 공기는 풀리지 않았다. 밤머리에 일꾼을 부르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졌고 소의 먹이를 줄여 농일이 늦었다. 하녀가 물었다. 소가 야유입니다. 미리 먹이를 보태야 가을에 힘을 씁니다. 자린고비는 곧장 장부를 꺼내 손가락으로 줄을 두드렸다. 한 달 사료를 하루에 주면 하루만 살찌고 20알을 굶는다. 아껴야 오래 간다. 그는 숫자로 세상을 재려했다. 그러나 숫자가 채우지 못하는 구멍이 있었다. 가을이 되자 소가 쓰러졌고 모내기는 반만 끝났다. 그는 땅을 탓했고 하늘을 탓했고 결국 사람들을 탓했다. 세상은 다 내 피를 빨아먹는다. 이 말은 어느새 그의 입버릇이 됐다. 어느 날 비에 젖은 나그네가 그의 문간에 섰다. 옷이 흠뻑 젖어 떨고 있었고 손에는 바람에 찢긴 지도가 들려 있었다. 나그네는 두 손을 모아 말했다. 길을 잃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사발만 주시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린고비는 우물가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물은 거기 있으니 마음껏 길러 가게. 다만 아궁이는 오늘 쉬는 날이네. 나그네가 미약한 미소로 고개를 숙이고 떠나자 부엌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아내가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국자 데운 물을 아끼면 내일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자린고비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창고 자물쇠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그의 외로움은 서서히 시작됐다. 친척의 발길이 끊겼고 이웃의 인사도 멎었다. 명절이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지만 그의 집 앞에서는 발소리가 끊겼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혼자 상을 받았다. 보리밥 한 공기, 무김치 2조각, 묽은 간장물 한 잔. 그는 젓가락을 들다가 문득 멈춰 섰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그 침묵 속에서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마저 과하게 울렸다. 사람은 왜 밥을 먹는가?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살기 위해 대답 대신 그릇 안 고요가 반사되어 돌아왔다. 장터에서 재미있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자린고비가 국에 숟가락 물결 한 번 내고 반찬은 그림자만 찍어 먹는다. 장정들이 술집에서 웃음 섞인 목소리로 흉내를 냈다. 이렇게 국 표면에 파도만 살짝 일으키며 맛이 돈다 하더라. 웃음소리 틈에 어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배움 없는 인색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 누군가는 대꾸했다. 아니, 저 양반은 부자잔소. 노인은 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가난해. 그 사람의 밥상에선 언제나 허기가 난다네. 여름 지독한 장마가 들이닥쳤다.
창고 지붕이 새고 쌀자루 아래로 물줄기가 스며들었다. 아내가 부침개라도 부쳐 일꾼을 불러 지붕을 고치자고 하자 자린 고비는 손을 내저었다. 장마가 지나면 햇볕이 마른다. 지금 사람을 부르면 머릿수만 늙고 기아값에 술가까지 붙는다. 며칠 뒤 창고에 고약한 냄새가 돌았다. 쌀자루 밑에서 싹이 난 쌀알과 곰팡이가 뒤엉켜 있었다. 그는 삽으로 상한 것만 얇게 걷어내며 말했다. 아직 먹을 만하다. 버리기엔 아깝다. 그날 밤 상한 쌀로 지은 밥에서 신내가 났지만 그는 꼿꼿이 삼켰다. 아내는 젓가락을 놓고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지키시는 겁니까? 쌀을, 돈을, 아니면 그 마음을? 그는 대답 대신 문 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어둠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의 집에서 일하던 젊은 하인이 마지막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울면서 찾아왔다. 도련님, 약속하신 날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린 고비는 장부를 넘기며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지난달 장대를 부러뜨려 새로 샀지. 그 값에서 내 품삯을 제한이 남는 게 없다. 하인은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그가 골목을 돌아설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자린 고비는 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세상은 잔인하고 나는 더 단단해야 한다. 그가 믿은 것은 오직 그 문장 하나였다. 한동안 알아누웠던 노인이 그의 문을 두드린 날이 있었다. 노인은 젊은 날 자린 고비의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동무였다. 허리가 굽어 더는 들에 나갈 수가 없구먼. 너희 아비와 의리를 생각해 약당 한 사발만 부탁하네. 자린 고비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의리는 마음속에 있는 법, 약은 약방에 있지 우리 집엔 없음. 노인은 쓸쓸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섰다. 그 등에 석양이 오래 걸렸다. 그 밤 자린 고비는 잠결에 누군가의 기침 소리를 들었다. 먼 기침이 집안 구석구석에서 되울렸다. 가을 무렵 고을에서 큰 흉사가 났다. 다리 일부가 무너져 행인이 다치는 사건이었다. 마을 어른들이 모금을 했고 모든 집이 조금씩 보탰다. 자린 고비도 이름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잠시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숫자 하나를 적었다. 쌀 한 대박. 사람들은 그의 이름 옆에 적힌 글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다. 곳간마다 자루가 산처럼 쌓였다는 소문이 무색할 만큼 작은 몫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뒷문으로 나가 몰래 다리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다. 젊은이들이 땀을 흘리며 돌을 날랐다. 한 소년이 진흙에 미끄러져 넘어지자 다른 이가 재빨리 손을 내밀었다. 그 손들이 얽히며 소년이 일어섰다. 자린 고비는 그 장면을 잠깐 오래 바라보다가 팔짱을 풀었다. 그러나 발걸음은 끝내 다가가지 못했다. 겨울 문턱에서 그가 결국 병을 얻었다. 몸살이었지만 오래 축난 몸이 쉽게 이기지 못했다. 아내가 약을 다리려 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약재는 비싸다. 땀으로 병을 이겨야 남자는 산다. 그는 이 이불을 몇 겹 더 둘렀고 방 안에는 축축한 한기가 돌았다. 아내가 장작을 더 넣자 그는 불씨를 젓가락으로 건드리며 줄이라고 했다. 연기가 굴뚝으로 올라가면 기름값이 함께 날아간다.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물그릇에 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에 올려놓았다. 공기가 식으면 다시 데우고 또 식으면 바꾸었다. 이마에 닿는 물의 온기는 잠깐뿐이었다. 병이 길어지자 문간을 찾는 이의 발걸음은 더 뜸해졌다.
한때 하인으로 일하던 사내가 우연히 마을을 지나다 그의 병을 들었지만 문을 잡아당기다 말고 손을 놓았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다. 도와야 한다. 그는 너를 내쫓았다. 결국 사내는 돌아섰다. 문간의 바람만 스쳤다. 그는 이틀을 앓고 3일째에 겨우 몸을 일으켰다. 벽을 짚고 창고로 갔다. 자물쇠를 열어보니 자루 한 귀퉁이가 쥐에 뜯겨 있었다. 쌀알이 흘러내려 방바닥에 작은 강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허겁지겁 쥐구멍을 막고 상한 겉면을 긁어냈다. 쌀알 사이로 검은 새끼가 도망쳤다. 그 순간 그의 안쪽에서 어떤 실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무엇을 지켰나? 답은 나오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등잔불이 위태롭게 떨릴 때 그는 장부를 꺼내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늘 아낀 것 장작 한 토막, 약재 한 봉지, 죽 한 그릇. 그는 숫자를 더하고 또 더했다. 총합의 줄에 선을 긋는 순간 등잔불이 꺼졌다. 방 안이 암흑으로 가라앉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울었다. 내가 밝힌 것은 무엇이며 꺼뜨린 것은 무엇인가? 어둠이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대답을 찾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문간에 앉아 해를 쬐는데 어린아이 둘이 지나갔다. 손에는 따끈한 떡이 들려 있었다. 아이 하나가 친구에게 떡 반쪽을 쥐어주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나누면 2배로 맛있다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갔다. 그 웃음이 담장을 넘어와 마당까지 들어왔다. 자린고비는 반사적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빈 주머니였다. 그는 갑자기 몹시 배가 고팠다. 그러나 집안에 밥은 없었다. 부엌이 조용했다. 아내는 친정의 병환 소식을 듣고 잠시 떠난 상태였다. 집은 넓었고 그는 혼자였다. 저녁녘 비구름이 몰려오며 하늘을 낮게 끌어내렸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둘러쌌다. 발끝부터 스며드는 냉기가 척추를 타고 목덜미에까지 올랐다. 어지럼증이 밀려오자 그는 벽을 짚고 겨우 버텼다. 물. 입술이 바짝 말랐다. 우물까지 가려다 몸이 무너졌다. 마루에 엎어진 채로 손을 뻗었지만 손끝은 허공만 잡았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낯익은 기침, 낯선 침묵. 그는 소리쳤다. 아니, 소리를 내려고 했으나 목에서 바람만 새어나왔다. 발소리는 잠시 머물다 멀어졌다. 잠시 후 비가 쏟아졌다. 바람이 문틈을 밀고 들어와 방 안 공기를 뒤엉켰다. 그는 이 이불을 더 끌어당겼다. 그러나 이불의 끝은 너무 짧았다. 그 밤 그는 꿈을 꾸었다. 커다란 상 위에 밥그릇이 가득했다. 그러나 젓가락이 너무 길어 자기 입으로는 가져갈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서로의 입으로 밥을 떠먹여주며 배를 채웠다. 그는 혼자서만 제 그릇을 바라보았다. 배고픔은 커졌고 손은 더 길어졌다. 누가 내게 떠먹여 줄 것인가? 그가 절규하려는 순간 꿈이 깨졌다. 방 안에는 아직도 어둠이 있었고 그의 입술은 여전히 말라 있었다. 새벽이 밝자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 문까지 기어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문살을 두드렸다. 살짝 울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 소리는 너무 약해 이웃의 잠을 깨우지 못했다. 문 너머에서 새가 울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누웠다. 천장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다. 그 금이 겨울 내내 늘어나는 것을 매일같이 보아왔지만 그는 한 번도 그것을 메우려 하지 않았다. 내가 메우지 않은 금들이 오늘의 나를 흐르게 하는구나. 그는 겨우 그 생각을 붙잡고 눈을 감았다.
비는 그치고 바람은 멎었다. 낮은 산등성이 위로 햇살이 걸렸다. 그 햇살이 그의 방문지방을 넘어와 이불 끝을 살짝 덮었다. 따뜻함이 손끝에 닿자 그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조용히 녹았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일 수 없었다. 이름을 붙이기 직전에 그 상태, 바로 거기까지가 그의 길이었다. 늦겨울 병이 깊어진 자린고비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곁에는 돌봐줄 사람 하나 없었고 아내조차 친정에 병든 어머니를 돌보러 떠난 뒤였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창고 문을 열어보려 했다. 그러나 손끝에 닿은 자루에서는 곡식 대신 시큼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곰팡이가 핀 쌀자루가 터지며 썩은 나달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붙잡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아낀 것들이 결국 다 썩어 사라지는구나.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는 메마른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장부를 펼쳤다. 그 장부 위에 적힌 숫자들이 파도처럼 흔들리며 사라졌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평생 지켜온 것은 곡식도 돈도 마음의 평안도 아니었다. 오직 아끼겠다는 허망한 집착뿐이었다. 그 순간 등잔불이 꺼지듯 그의 눈빛도 천천히 가라앉았다. 며칠 뒤 이웃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그의 집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곡식 자루가 썩어 문드러진 채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곁에서 자린고비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누워 있었다. 손에는 장부가 쥐어져 있었는데 마지막 줄에는 숫자가 아니라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사람들은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창고 가득한 재물은 썩고 있었고 그가 평생 지키려던 분은 결국 한 줌의 악취로 변해 있었다. 이웃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끼는 것은 미덕이지만 나누지 않는 아낌은 독이 된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린고비의 이름을 교훈으로 삼았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밥 한 술을 나누어 주며 말했다. 봐라, 나누면 즐겁지만 아끼기만 하면 슬프게 된다. 자린고비를 잊지 마라. 시간이 흘러도 그 집터는 한동안 음습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당장 곁을 지날 때마다 뛰어가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국 자린고비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그의 삶은 인색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다. 곡식과 돈은 결국 남지 않았고 남은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 교훈뿐이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한다. 돈은 아끼는 데서 모이지만 마음은 나눌 때 풍요로워진다. 그 말은 자린고비의 삶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아래에 눌러 다른 영상도 즐겨보세요.